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군요. 오늘은 휴일인데 다들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충전들도 많이 하시고요.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이죠. 지금 현재로서 가장 시장의 화두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될 텐데, 그들의 준동은 특별하게 잘났다기보다는 시장이 뭔가 주도주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전력주나 화장품주, 그동안 시장을 끌어왔던 주도주들이 이제 한호흡을 좀 쉬는 그런 형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테마고 새로운 이슈였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즉각적으로 나타내 준 것 같고,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6월달이라 아마 시장 사람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료 자체의 약간의 불확실성, 여러 가지 이슈,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단점이죠. 하지만 늘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냥 이슈는 이슈로만 바라봐 줘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좋고 나쁘고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고, 그 시장의 파동에, 흐름에, 수급에 몸을 담그는 것이 트레이더로서는 할 일이죠. 그 점만 잘 기억하시고 각종 이슈나 테마,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의 에너지주 관련 주들을 끌고 가는 종목은 동양철관이지요. 그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종목은 화성밸브와 그리고 한국석유, 이 세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유전 같은 종목들도 있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또 있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은 동양철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동양철관은 매매를 둘러보면 이날이 참 아쉬웠죠. 이날에 충분히 중간쯤엔 들어가지는 못했어도 상매매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주었는데 진입을 못했던 점은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들어갈 종목을 놓치다 보니까 이 날짜에 동시효과에서 상한가가 풀려가지고, 모양은 정상이었지만 동시효과에서 상한가가 풀려가지고 진행이 됐죠. 어려운 매매를 해야 됐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오늘 상한가 수익까지 나왔습니다만은 힘 자체가 많이 약했죠. 즉 이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을 하루 종일 헤매고 다녔다는 것은 이 이슈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보죠. 동양철관은 일단 30% 수익은 얻었습니다만은 썩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니라서 탐탁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차피 쓰리고를 외치는 장면이니까 다시 한 번 더 판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여기 첫 번째 상한가에 들어갈 때 마무리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마감장에 다시 상한가 들어가면서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테마 자체에 대한 어떤 강도는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시간 내에서 보면 넥스틸이나 고려시멘트 같은 애들이 같이 동조는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강도는 많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양철관을 비롯해서 이번에 이 테마로 인해서 그렇게 섭섭지 않게 수익은 올렸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한국석유 같은 것도 전일에 상종목으로 보유를 하고 온 종목이었습니다. 한국석유도 어제 굉장히 모습이 안 좋고, 당일날에 이 날짜에도 우리가 13%대인가 10%대 포착이 돼가지고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흔들림이 심해가지고 상한가에서도 몇 번 풀렸다 하다가 들어갔죠. 하지만 그 다음날의 모습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석유는 이 날짜에도 30% 먹고 다시 재진입을 했고, 다시 진입을 해서
이날 저도 수익을 먹었습니다만 오늘 20% 정도밖에 수익은 못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라도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시가가 한국 수기는 1.5% 출발했거든요. 그만큼 어, 이슈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는 거죠. 별로 안 좋은 소리도 계속 나왔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뭐 그렇게라도 수익을 준 것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죠. 더불어서 화성밸브는 조금 더 심했죠. 동양철강이 아침에 시가가 20% 출발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3%대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3%대로 화성밸브는. 그래서 땡 하자마자 상승을 올려줘서 플러스 7%까지는 올라갑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뒤로는 많이 올라갔죠. 다시 밀려고 내려와서 다시 이만큼 더 올라갔습니다. 동양철강의 상한가를 또 들어갔으니까 5장에. 하지만 우리의 몫은 이것으로 끝내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마이너스 9%대까지 내려오는 지역인데 여기까지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상매매로 들어가신 분들은. 아침에 손실 안 보고 수익으로 먹고 빠져나온 것으로도 화성밸브는 만족을 해야 될 종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얘는 태생적으로 2인자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양철강을 추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데이로 오늘 진행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만은 상매매로서는 우리로서는 여기서 끝내는 것이 가장 간결한 매매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한국과석공사 같은 경우에도 전일에 우리가 시가 공략을 해서 20%를 수익을 챙겼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깔끔했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에너지주, 뭐 석유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포모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똑같은 종목들을, 똑같은 테마들을, 똑같은 방향을 보고 다 보고 있는데 빠져버리면 괜히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어느 정도는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양철강 오늘 일단은 뭐 30% 수익 챙기고 다시 보유 중이니까 볼 생각이고, 그리고 한국 수기는 오늘 수익으로 10% 먹은 거로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화성밸브는 예대이로 들어갔으면 더 먹을 수 있었겠지만 장매매로 들어간 종목이라 이 종목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동양철강 자체가 지금 모습이 많이 힘이 떨어진 상태라 화성밸브는 이상 관여를 하기는 좀 힘들죠. 지금 현재로 넥스트리나 고려시멘트 같은 애들이 다시 바톤을 이어받으려고 왔는데 금요일날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따라서 동양철강도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또 각종 뉴스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테마주라고 봅니다. 일단 이 테마는 좀 지켜는 봐야 되겠죠. 어쨌든 뭐 나쁜 수익은 아니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문이 잔잔하게 퍼진 AB온이 오히려 오늘은 수익이 더 좋았다고 봅니다. 관심을 받고 있는 석유 관련주다 그런 테마주보다는 AB온이 오늘 굉장히 알찼죠. AB온은 전일에 하이 트레이딩을 지낸 종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이시는 9,000원 9,000원 단가에서 우리가 진행이 됐죠. 한 10% 정도 수익을 안고 넘은 종목이었습니다. 여기에 9,000원, 여기까지 오늘 41%에서 42%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우리 사무원에서 자주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즐겨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타점을 잡기는 힘들겠지만은 성공을 하면 상당히 수익이 크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요구했던 것은 이 9,000원이라는 하나의 단가만 잘 지키면 봐주면 됐던 것,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것이, 왜냐면 여기까지 깨고 내려오고 그랬으니까.
보고 돌파할 때 들어가만 갔으면 오늘 단 한순간에 단 하나의 몸짓이었거든요. 단 하나의 몸짓. 그 호가를 돌파할 때만 보자. 여기만 조금만 집중을 했다면 누구나 다 오늘 41, 2%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시가가 AB는 12.7% 잡혔죠. 바로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AB는 전일에 데이로 들어간 수익도 상당히 컸지만은 그냥은 또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오늘 ABO는 다시 41% 수익을 챙기고 하락을 하던 구조에서 하방 트레이딩이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가 제가 제시한 가격은 1,500원이었고 그 단가를 우리는 추적을 했다. 1,500원을 살짝 깼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는 6% 정도 타이밍이 나오고 다시 또 하락을 하죠. 다시 또 진입을 또 합니다. 파동을 즐겼죠. 오늘은 5, 6% 챙기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또 15,000원 1,500원을 살짝 깰 때 또 기다렸다가 또 들어가서 여기서 또 10% 정도 또 챙기죠. 그리고 또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또 10% 가까운 수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전일에 하이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서 허리를 공략을 해서 상한가를 붙이고 10% 수익을 안고 넘어가서 아침에 41, 2% 수익을 챙기고 다시 기다렸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25%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이 종목은 순수하게 데이로 이룬 종목이죠. ABO는 이 종목 하나로 거의 40, 65%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물론 다들 먹을 수는 없었겠죠. 이거 먹고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40% 먹고 또 이걸 못 먹더라도 이 뒤에서 20% 먹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각각의 성향과 각각의 배포 그런 거에 다 틀리겠죠. 하지만 이런 트레이딩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트레이딩 구조를.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기술주 문제를 잘 이해를 하고 자기의 트레이딩에 융합을 시키면 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ABON이 가르쳐주는 요령이나 교훈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ABO는 이번에 정말 파동을 즐긴 교과서적인 종목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C사이트는 어제 지노맨 컴퍼니가 보여준 그런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었고 그래서 학습 효과가 어제 이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에 따른 약간은 어제 지노맨처럼의 그런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추종하는 매매를 다시 또 보여주었죠. 어제 지노맨 컴퍼니를 이 꼬리 부분에서 우리가 공략을 못 해가지고 제가 좀 아쉬웠지 않습니까? 불과 1% 차이 말입니다. 1% 차이를 놓쳐가지고 45%를 놓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제가 어제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재반 사항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C사이트가 같은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어제보다는 지노맨보다는 아주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쉬웠지만 연휴 앞날이라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어제처럼은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말을 한 것도 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타점을 저는 3만원 정도로 보았단 말이죠. 3만원까지 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C사이트. 그래서 31,000원과 32,000원 타임을 잡았습니다. 31,000원, 32,000원 타임. 우리가 진입을 한 것은 32,000원 타임으로 진입이 됐죠. 31,000원 타임 좀 놓쳤죠. 워낙 급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놓쳐버리고 32,000원 단가로 들어갑니다.
32,000원이지만은 13.4%죠. 13.4%. 31,000원 같으면 한 15%대 되는데 1.5% 정도로 더 주고 들어간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리를 잡고 급등을 해주면서 첫 번째는 25%까지 수익을 줍니다. 다시 하락할 때 다시 진입을 한다고 신호를 드렸고 우리는 다시 이 지점에서 봅니다. (10% 정도밖에 수익을 더 주지도 못했죠. 그래서 이것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되었어요. 수치적으로는 35% 정도 수익은 나왔지만은 뭐 20%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하지만 아까 AB온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여러 가지 패턴, 이러한 패턴을 잘 보고 그 패턴에 맞는 트레이딩을 구사하려면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눈으로 보는 거 하고 직접 자기가 자금을 넣고 몸을 던지고 매매를 임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그래서 이런 걸 자꾸 경험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아까 했던 AB온이나 그리고 C사이트 같은 경우는 파동 쪽에서는 아주 좋은 공부를 시켜준 종목이라고 봐요. 물론 수익도 한 종목에 35% 정도 나왔으면 나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오늘 뭐 동양철강을 대의로 했다면 동양철강은 오늘 뭐 시가가 20%였으니까 상가 같다고 했지만 꼬리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10에서 15% 정도밖에 먹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다른 쪽을 잘 대응을 했다면 파동을 즐기는 종목을 잘 선택을 했다면 훨씬 수익이 컸다. 그런 점에서 물론 주도주를 공략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도 잘 기억을 해놓자. 이 점은 꼭 잊지 않습니다. 오늘 HBM 관련주로서는 우리가 어제 상가를 간 DI를 가장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하지만 같이 움직인 종목 중에서 YC를 일단은 먼저 선택을 했죠. 왜냐하면 DI는 아침에 시가가 12.2% 잡혀져 있는 상태였고 완화로 출발된 상태였고 YC가 시가 8%였습니다. 그래서 YC를 일단 선택을 했어야 됐고 큰 수익은 주지도 않았습니다. 4, 5% 정도밖에 수익은 주지 못했죠. 왜냐하면 DI가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즉 YC가 오늘 더 가려고 했다면 DI가 완화해서 밀리지를 않았었어야 돼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완화가 진행된 동안에 예를 들면 동시효과에서 땡에 출발해 완화가 10% 12% 해하고 장이 시작이 될 때 13, 14, 15 완화가가 조금씩 더 올라가야 되는데 장이 시작돼서 15, 14, 12 이런 식으로 점점 완화가가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 못 가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보면서 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을 보면서 YC도 움직였단 말이죠. 물론 워트도 같이 보았습니다만 워트는 오히려 DI보다 더 시가가 높았죠. 그래서 YC를 일단 진행을 하고 YC가 다시 시가를 깨고 내려옴으로 해서 이것은 끝나버린 거죠. 얼른 어디로 갈아탔습니까? 우리는 DI를 다시 갈아타게 됩니다. 열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 색깔이 바뀔 때를 보자. 12%대에서 밀리는 것을 아래 꼬리는 잡으려고 하진 않았지. 10에서 11% 오늘 고가가 24%까지 갔으니까 10에서 한 11, 2%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깔끔했죠. 시가 돌파하고 힘을 받아서 상승하는 속도가 상당히 나쁘진 않았습니다. 여기가 9시 30분이니까 30분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죠. 즉 1파는 말입니다. 한 번의 파동은 30분 안에 빨리 마무리 짓는 거죠.
DI는 30분 파동에 대한 아주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준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략한 종목이 파동을 잡아주고 상승을 딱 키워줄 때는 시간을 빨리 보자. 딱 보고, 어떤 사람은 고점 매도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매도 시그널도 있죠. 하지만 사문에서는 시간축을 잘 봅니다. 그래서 향후 어떠한 매매에 아침에 파동이 일어난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즉 가다가 약간 숨이 끊어지는 느낌, 약간 고점을 한참 올라가던 뭔가 약간 호흡이 엇떨어지는 그 느낌이 됐을 때는 얼른 시간을 봅니다. 그러면 내가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 좀 더 끌고 가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조금은 수월해요. DI는 그 점에 있어서 오늘 좋은 공부를 시켜준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익도 나쁘지 않았죠. 자, 휴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목, 금, 토, 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이 두 개는 없다고 치더라도 목요일, 금요일 하루가 남았는데, 저는 금요일날 사무는 매매를 하루 쉽니다만 개인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또 많이 하겠죠. 될 수 있으면 매매를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동양철간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주축이 깨져가지고 퐁당퐁당 가는 그런 날은 이제 조심하기 좋을 것 같고, 시간에서 한가로 보면 동양철간, 스피온, 그리고 넥스틸, 고려시멘트. 넥스틸이나 고려시멘트가 어느 정도 금요일날 힘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삼성 ENC 같은 거는 시간에서 한가로 가 있죠. 이 종목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뭐가 아쉽냐 하면 삼성 ENC는 우리가 이 꼬리에 공략을 해가지고 보유한 종목 아닙니까? 이 날짜까지 거의 30% 가까운 수익을 나왔는데 이 날짜에 고가 25%까지 갔죠. 저가가 11%, 종가상 11% 맞췄죠. 그냥 보유만 가만히 있었다면 20%죠. 근데 오늘 또 15%대까지 올라갔죠. 16%대까지. 그래서 보니까 다 이 날짜에 다 챙겨버리고 보유를 하신 분은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매도 신호를 안 했는데 그냥 대부분 다 정리를 했던데, 앞으로 이런 종목을 만나면 이 한가 근처에 이 어려운 자리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공략을 했다면, 살아났다면 이런 거는 가져가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적어도 여기까지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물론 사람마다 나는 10%면 만족해, 20% 만족해, 30% 수익은 난 대단히 만족해, 이런 분들도 많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이런 패턴의 종목을 만났을 때는 과감하게 보유를 하라.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한 2분 정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차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런 패턴을 또 몇 번 겪어봤기 때문에 알죠. 매도 신호를 안 들인 종목을 전부 다 매도를 해버리고 다 챙기고 이런 것은 조금 아쉬웠다라고 봐요. 이런 점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가 종목은 이렇게 해서 총 5종목, 삼성 ENC, 동양철강, 캐스피온, 넥스틸, 고려시멘트 5종목이니까 금요일날 흐름을 한번 보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금요일날은 조금 매매를 오전에 간결하게 하고 가까이 마무리 짓고, 다른 테마들, 즉 전력주나 화장품주, 그리고 요즘 슬슬 태동을 하기 시작하는 리튬, 2차전지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물러서 시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금요일날은 꼭 그 점을 잘 이해를 하고 매매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